저희는 이렇게 하여 학교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기질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중고등학생 37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교 환경과 관련된 질병이 있거나 질병을 알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4%였습니다. 그중 비염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에서나 쉽게 발병하는 결핵이 2%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환경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는 45% 학생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환경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공기질을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질 측정 기구를 직접 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세먼지, 총부유 세균 등의 실내 공기 오염도는 측정할 수 없었고, 교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는 여름과 가을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입니다. 여름을 보면 아침에는 정상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시만 돼도 2000ppm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을 트는 여름에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9시 20분에 한쪽 문만 열고 3분 동안 환기를 하자 100ppm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을에는 한 번도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환기만 잘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기질 관련 법규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위생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은 매년 1회 이상 학교 환경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기질 정기점검은 학교장 책임하에 매년 1회만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정기점검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연 4회 불시에 실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다음 대안 정책으로 저희는 냉난방기 타임 오프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냉난방기 타임 오프제는 점심시간 같이 학생들이 교실에 없을 경우 냉난방기를 모두 끄는 제도입니다. 끄고 환기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는 여름이나 겨울철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냉난방을 할 시 상승하는 CO2 농도를 낮춤과 동시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우 씨. 네? 우리 학교의 환경 실태가 어떻죠? 학교 실태를 어떻게 알까요? 네, 이것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는 학교별 정기 점검 결과가 적합도와 부적합, 적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많은 학교들의 환기와 미세먼지 부분이 공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학교에는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수치까지 정확히 공개하여 적합도뿐만 아니라 공기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등급제입니다. 환경 등급제는 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자발적으로 학교 스스로가 노력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로 좋은 실내 공기질 인증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에 초, 중, 고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애정남이 저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이충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이충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몰래 가스를 배출한다거나 국사 시간에 졸음이 올 때
이것은 국사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바로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쇠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환기를 할 때에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환기를 할 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들아, 창문 열고 수업 시작하자. 선생님 추운데 창문을 왜 열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측정 농도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수치별로 나눠드릴 거예요. 우선 0부터 1000ppm까지는 창문을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대하면 선생님이 양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00ppm부터 1700ppm까지는 창문을 반만 엽니다. 반만 열어도 환기가 잘 돼요. 그 다음 1700ppm 이상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단! 가스 배출 시나 체육 다음 시간 창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이거는 냄새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지금 딱 정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환경동아리에서는 교내 쓰레기 줍기, 화단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요. 근데 정작 우리 교실의 환경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원들은 지금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교실 환경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환경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환경 동아리의 활동 범위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내외 쓰레기 청소, 화단 가꾸기, 그리고 분리수거 관리는 분리수거 관리는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젠 평소에 실천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등교시 창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야 1교시 때 상큼한 공기로 수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홍보의 꽃이라 불리는 캠페인을 우리 환경 동아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획기적인 거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아마 바로 환경 동아리 해야 할 일은 EM 뿌리기입니다. 여기서 EM이 무엇이냐? EM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M은 교실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군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 EM은 또한 공중 화장실에서 씁니다. 자, 이 EM 뿌리기 환경 동아리가 뿌리는 것으로 오늘 딱 정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죄송해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학생들만 학교 관리, 환경 관리하는 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환경 관리 받고 학생들과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팀들의 노력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황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액을 만드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EM은 유해용 미생물군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라 합니다. 학생들이 EM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EM은 원액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액의 가격도 싸서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만들기 현장의 홍준석 기자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윤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웅 기자. 네, 윤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아침 등교 시간에 환경 관련 피켓 문구를 들고 서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피켓 활동이 학생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직은 큰 효과가 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활동을 계속한다면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켓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천광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교실에 공기질 측정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교육 내실화에 관한 법규를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네, 저는 환경관리공단에 찾아가 강철 연구원을 만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은 없었나요? 네, 저는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내 학생들만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인방송과의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인천 지역 학교에 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으로서는 들을 수 없었던 교육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기질의 실태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 캠페인,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윤재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실의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실은 전보다 조금 더 깨끗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공기질 개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켓은 잠깐 놔두시고요. 재미있게 청중과 호흡하면서 그 발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재미있게 졸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봐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유민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천의 서원고등학교 주변에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교실의 환경이나 공기가 많이 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다른 시설도 같은 문제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문제로 확산을 한다면 학생들처럼 그 하루 종일 그 좀 폐쇄된 공기에 있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지역 아동센터나 공부방 더 환기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고 조사를 해봤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그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다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학교의 환경 실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곳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EM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취 제거와 곰팡이 제거 등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환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설들에서도 환기를 할 수 있고, 또 수치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배치하면 그런 곳의 공기도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임광호 선생님. 잘 들었고요. 각 학교들의 그 공기실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왔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쭉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된 이야기가 지금 환기만 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소 일상 생활 습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굳이 공공 정책으로 제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굳이 그걸 공공정책으로 제도화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네, 그 환기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춥고 덥고 아까 애정남에서 보여주셨듯이 그런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당장의 불이익 때문에 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교육만 한다 해서 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공공정책으로 제안을 해서 타입 오프제를 한다던가 법규를 고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금 실내 공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나쁘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정책을 내야지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섭 위원님. 예, 특히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제가 보니까 같이 뭐 어디 누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방법들 이렇게 생각한 게 참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도 이렇게 환기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직접 해봤죠. 네. 해보면서 뭐 어려움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학생 같은 친구들이 다 같이 다 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해보니까 어땠어요? 나석주 학생이 좀 말씀해 보세요. 나석주 학생. 나석주 학생이 네, 저희가 사실 이게 공기질 측정은 사실 CO2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농도 같은 것도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양구청, 인하대학교, 그런 어쨌든 외부 업체들에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자 그 기기를 빌리고자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학생이고 막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내용을 하셔서 하나도 빌려주지 못하고 저희가 교내에 달려있는 CO2 측정기만 사용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청중 쪽으로 한번 질문 안 해본 분들 제가 우선 해볼게요. 여기 수송초등학교 학생 페트병을 왼손에 들고 마이크는 오른손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EM은 어디서 삽니까? 네, 아주 구체적인 좋은 질문 좋았습니다. 네, EM 원액은 인터넷이나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사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EM 가격은 이만한 통이 약 7,000원 정도 가격이라서 누구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TGCP 맞으시죠? 네, 넥타이 아주 예쁜 넥타이를 매신. 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이산화탄소 탐지기로 환기를 측정해서 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실에 이산화탄소 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요? 정부가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을 할 때 학력고사라든지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학생들의 건강에 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측정기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과부에서 나오셨는데, 심사위원님,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 하나만. 저쪽에 학생. 환경을 할 때는 먼저 미세먼지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방책 이거는 지금 추후 대책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맞춰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대해서 실내 공기나 실외 공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는 먼저 발생하는 원인이나 이쪽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지 지금은 약간 추후 대책 쪽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그 구석에 뭐 찌든 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저희가 매일 아침에 7시 20분에 학교에 나가 EM을 모든 곳에 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기침도 줄고 그리고 막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치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은 그 히터나 에어컨 같은 그 기기를 가동해 가지고 그 공기가 정체돼 그 창문을 닫기 때문에 그 공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입니다. 네, 다시 심사위원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교육과학기술부 오승걸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 뭐냐면 그 CO2 측정기가 아마 그 우리 학교 내에 그 학생들 흡연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마 비치해 놓은 게 아닌가. 원래가 교실의 그 공기질을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도구가 아니라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그 느낌이 있고요. 우리 아까 그 저쪽 여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초기에 문제 제기했을 때 실의 그 어떠한 그 결핵 원인이 됐다든지 조사했을 때 그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부적합한 시설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그냥 단지 창문을 열으니까 환기를 하니까 다 해결됐더라. 그래서 저 여학생처럼 저도 봤을 때 그 원인을 아마 그 실외의 그런 환경이 좀 좋은 지역의 학교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역 문제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좀 더 바람직한 공공 제한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의견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남은 시간이 30초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심사위원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원고등학교 순서였습니다.